(2025년 6월 19일) 이정훈입니다. 6월 19일 도쿄 주일 한국 대사관이 개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일본의 현직 총리 이시바, 전직 총리 3명, 전현직 총리 4명이 참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무위원이라고 그러죠.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한 장관급들 중에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무위원이라고 그럽니다. 내각제인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국무회의라고 안 하고 강요회의, 이 강요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신이라고 그럽니다. 뭐 좀 더 길게 얘기하면 국무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총리가 그러는데 총리의 정식 명칭은 일본은 총리 대신, 그 다음에 외상 그러는데 외무부 장관이라고, 정식 명칭은 외무 대신, 관방 대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관하고 국무위원을 같은 급으로 보는데 사실은 국무위원이 장관보다 한 급발 높은 겁니다. 장관 중에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일본 역시 장관이 대신보다 낮은 겁니다. 장관 중에 대신급이 있고 대신급이 아닌 장관이 있어요. 대신급이 아닌 장관들은 일본의 광요회의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대신 6명인가요? 상당한 일본의 주요 대신들이 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주일 한국 대사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지난 6월 16일 서울에 있는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이 행사를 가졌는데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가한다 라는 것을 이유로 오지 않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없죠. 외교부 장관도 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간다면은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가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교부의 차관이 참석했었습니다. 상당히 일본 대사관이 한국에서 주최한 한일 60주년 행사는 아주 소소한 행사였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행사에는 일본의 정치 거물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제가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에 썼던 칼럼입니다. 쉐쉐 대통령이 초래할 동북아의 국제정치. 네. 이재명 후보는 대만에도 쉐쉐하고 중국에도 쉐쉐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G7에 가기 전에 실용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중국에 쉐쉐 거리다가는 한순간에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칼럼의 주 내용입니다. 쉐쉐 대통령이 초래할 동북아의 위기, 이거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합니다. 그런 위기를 피하려고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60주년 행사에 참가했다. 그리고 과거 총리를 지낸 분도 참석했다. 즉 일본의 유력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재명이 더 반일로 가거나 친북으로 가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이재명 포용에 나섰다.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햇볕 정책을 펼쳤고 북한은 자꾸 도망갔었죠. 지금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햇볕 정책을 펼치고 이재명은 점점 더 어깃장을 놓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을 포용하려고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면서 1차 얘기하는 겁니다.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적 가치 외교를 펼쳤다. 그것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사유다라고 명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즉각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1차 탄핵안은 부결됐었죠. 2차 탄핵안을 올렸을 때는 이 문구는 완전히 빠집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가 됐는데 일본이, 미국이, 중국이 보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가치외교,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거꾸로 일본은 이재명 포용에 나섰다. 이것이 동북아의
앞으로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도 국내 문제가 많아요. 일본이 지금 쌀이 좀 부족해서 전직 총리 그 누굽니까? 사자문이 하고 다녔던 그 양반의 둘째 아들이 일본 농림 대신이 됐죠. 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해서 인기를 끈다. 일본이 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바빠요. 캐나다는 우리보다 하루까지는 아니고 한 거의 3분의 2 정도 늦게 가니까 17일까지 정상회담, G7 회담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18일이죠. 그리고 19일 날인데 오전에 빡빡한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오후 일정을 비워놨다가 뉴 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겁니다. 원래 외교는요, 상호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이 서울에서 한 행사에 한국 대통령은 영상으로만 참가했다면 일본 총리도 똑같이 일본에서 열리는 한국 대사관 행사에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시바 총리가 갔고 기시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갔고 그 외에도 하토야마 유키오도 갔습니다. 이 기시다 전 총리는요,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성명 등등을 발표한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성명을 준수한다라고 해야만 아마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에 응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일본은 정권 교체가 없었으니까 기시다 총리가 참여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지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안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권은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가치 얘기를 했다고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시다 전 총리가 일부러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세미나 리셉션에 참가한 겁니다. 일본 관방 대신, 재무 대신, 외무 대신, 방위 대신, 문부과학 대신, 환경 대신 6명의 대신 국무위원이 참석했고 국가안전국장, 우리 얘기하면 안보실장도 참여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황 행사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대신과 전직, 현직 총리가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처음 본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G7 회담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시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죠. 그 동영상 저도 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고 뭐 과거사도 슬쩍 얘기하면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만나러 가서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하고 나서 품속에서 뭘 꺼내갖고 한참 혼자 이야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박살을 냈는데, 그와 비슷한 톤으로 한일 관계를 슬쩍 비꼬아서 자분자분 이야기하니까 이시바 총리는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이야기하면서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TV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낯이 익다. 많이 봤다는 게 뭐예요? 후쿠시마 방류수가 위험하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제가 후쿠시마 사고 나서 그다음 가서 거기서 술 먹고 고기 먹고 살아서 돌아왔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유죄가 나왔는데 밀어붙이고 선거를 해서 당선됐다는 걸 전 세계 뉴스로 나왔으니까 다 압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 직접 일본 총리가 와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자,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당히 내려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없애겠다. GBU-57 벙커버스터를 쓰겠다. 이란 항복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이란이 운영하는 중수로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소강 상태예요. 러시아는 아무리 밀어붙여도 더 이상 전선은 바꾸지 못해요. 자기네가 빼앗겼던 쿠르스크 땅은 되찾는지 몰라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압박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아마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건 못할 거예요. 그건 침략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땅 뺏긴 거를 러시아와 같이 뺏어주는 전쟁은 해도 우크라이나 땅을 따먹어 들어가는 전쟁은 북한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정치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상당한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골치 아픈 중동 불안의 원흉인 이란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를 죽이느냐 살리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심하기 나름이에요. 반대로 하메네이는 내가 순교할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죽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가 순교를 해서 이란 국민들이 반 이스라엘 반미 전선에 나와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자꾸 순교라 그러는데, 하마스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도 순교라 그랬고,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지도자가 죽었을 때도 순교라 그랬지만은 반 이스라엘 반미 운동은 일어나지 못했고 점점 더 그들은 괴멸로 갔습니다. 순교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국제정치를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이스라엘로 인해서 확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큰 문제는 중국과 북한인데,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얼마나 압력을 가하느냐. 중국은 지금 대만에 압력을 안 가하면은 시진핑 정권이 무너집니다. 시진핑 정권은 그렇게 압박을 가한다는 전제하에서 영구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뭔가 나대기 시작하면 그걸 막아야 할 주 세력이 미국이지만 미국 앞에서 막아줘야 할 게 일본입니다. 러시아가 나대면은 나토가 막아주고 먼저 막아주고 미국이 지원하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막아주고 미국이 지원하고,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나대면은 일본이 막고 미국이 지원합니다. 북한이 나대면 한국이 막고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구도가 되죠. 이게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미어쉐이머그의 역의 균형 전략, 오프쇼어 밸런싱. 근데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을 막긴 좀 힘들어요. 대만하고 연합해서 하죠. 근데 대만은 같이 해도 좀 딸립니다. 미국이 지원하겠지만 한국이 지원이 있어야 돼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베이징에 훨씬 더 가깝고, 한국이 갖고 있는 현무 4, 5 미사일은 벙커버스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베이징에 조대로 꽂아 넣으면은 경천 동지할 핵무기가 아닌데 핵무기급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 반대로 중국에 붙는다. 그러면 일본이 위험한 겁니다. 일본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시진핑한테 전화를 먼저 걸지 않고 이시바한테 먼저 걸어준 거,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한 거죠. 미국과 일본을 경시한다는 얘기 나올까 봐 일부러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 딱 물고 들어가서 감사하다. 그래도 일본을 중시하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계속 포용 정책으로 나갑니다. 굉장한 배려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난 그게 아니야. 너 일본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나가면은 한일 관계가 뻐걱대면서, 한일 관계가 뻐걱대면 한미 관계가 뻐걱대면서 한국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죠. 이렇게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달랠 때 가는 게 좋죠. 셰셰 대통령 고집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좀 더 위험해집니다. 일본이 상당히 힘을 쓰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가 나이도 있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이재명 대통령처럼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 말대로 아싸라다, 단호하다, 잘한다, 그건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래. 시원시원하지만 시원시원한 만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같은 스타일도 사람들이 시원시원하다 그러는데 나쁜 건 나쁘고 좋은 건 좋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뉴스 해설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할 땐 문제가 없지만, 제가 행정권이나 외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심해야 돼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건배사를 맡았구나. 일본 이시바 총리는 축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 일본 전 조야가 나서서 이재명 달리기 햇볕 정책에 나선 겁니다. 이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정치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친북, 친중공, 쉐쉐 대통령, 북한하고 내통하는 대통령으로 간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속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속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